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오후 8시 10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재 12만 불로 조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12만 4천 불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고점을 갱신을 못했습니다. 이런 갱신 이제 뭐 올타임 하이 찍기는 했는데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런 움직임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조금 이렇게 앞선 움직임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저렇게 흔들고 있다. 위아래로 흔들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아직 뭐 갈 때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움직임은 뭐 MSCR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흔드는 거니까 시간 감가 대비만 감가만 이제 계속되는 부분인데 우리 MSCR 조금 볼게요. MSCR 보시면은 자, 앞서서 그려놓은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아직도 조금 뭐 지지부진하고 있죠. 프리장에서 또 빠지고 있는데, 뭐, 어저께의 움직임이 지금 보시면 요 아래에 갭이 있어요, 갭. 갭을 뭐 채웠다라고 뭐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비트코인이 안 가니까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못 가고 있는 거고, 아직은 채널 안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뭐, 이 안에서 이게 막, 웨이 아웃이에요. 만약에 아주 많이 바깥으로 빠졌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원웨이로 하시는 분들이 손절 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손절 라인으로 해당되는 저희 리밸런싱 구간은 양매수니까 여기 지금 323불이에요. 323불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매매 원칙상. 그리고 5월 22일 날 상승을 이제 파격적인 상승을 보고 이전과 같은 요런 상승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은 가지 않았다. 지금 보시면은 뭐 엠레브가 안 오른다. 뭐 맞는 말입니다. 엠레브가 안 오르니까 주식이 안 오른다. 주식이 안 오르니까 엠레브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죠? 주식이 안 오른다는 뜻은 대중의 심리가 아직은 뭐 상승이 완전히 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MSCR이 안 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혹자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가 뭐 이곳저곳에다가 다뭐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놨으니까 MSCR에 가치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 그러기에는 MSCR의 대주주,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아니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 뭐 이런 부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선주를 산 기관들도 바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엠레브가 1로 수렴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한 해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근데 이제 MSCR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왜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어저께 이제 그 마이크 세일러가 포스팅한 게 있어요. 그거 조금 한번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주식으로 본다고 하면 뭐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주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 그게 딱 끝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리밸런싱하고 또 한 번 상승을 노려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저희 플랜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 이제 IBIT 기준 MSCR 이제 그거 보고 과대평가 구간을 잡아낼 거예요. 거기서 이제 리밸런싱 조금씩 하면서 올라가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최대화하겠다가 저희 전략입니다. 자, 끝.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자,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 오면 팔겠다. 뭐 672.402 뭐 전환사채니까 여기 오면 팔겠다. 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손절 라인이 어디다. 라고 정해놓고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BITU로 갈아타야지, 뭘로 갈아타야지, 말리지 않습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감정적인 뇌동매매라면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매매는 나중에 가서도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는 좀, 지금 양매수 따라 하시는 분들도 이 손실이 적지 않거든요. 거의 뭐 20% 넘는 감가를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든 추세는 터져야 된다라고 예전역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MSTR,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비트코인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따 IBIT 기준도 같이 볼 건데, 자, 이거를 조금 그림을 지우고, 이렇게 엔벨롭이랑 볼린저 밴드도 지우고, 라인으로 조금 볼게요. 라인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MSCI를 한번 입혀 볼게요. 입혀 보면요. MSCI를 2021년도부터 모았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때 과대평가가 우리 요 MSCI보다 조금 더 됐죠. 그죠? 조금 더 됐고 이게 쭉 뭐 과소평가가 될 때도 있고 쭉 올라오다가 자,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엠네브가 막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해요. 그러고 또 튀어 올라요. 그죠? 자, 이렇게 이 갭들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갭들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 자, 이 갭들이 커지는 이유는 이 엠내부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서예요.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엠내부를 기준으로 엠내부가 오르니까 많이 오를 거다가 아니고 비트코인보다 MSTR이 많이 오르니까 엠내부가 튀어 오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엠내부는 후행성 지표예요. 후행성. 그래서 엠내부가 2니까 꼭 두 배로 올라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 비트코인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마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277%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비트코인 맥시들은 절대 안 팝니다. 뭐 크립토 윈터거도 안 팔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여기서 1억이 10억이 됐는데 이 10억을 온전히 다 먹으려면 절대 건들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뭐 100만 불 간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상승한 거 몇 퍼센트야? 이 2021년 탑에서 크립토 윈터까지 71% 빠져도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매매를 한다. 뭐 돈이 필요하면 조금씩 빼다 쓰겠지만 근데 MSCR도 MSCR 맥시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2021년도부터 트레저리 기업으로 이제 한대 그럼 난 여기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어요. 이미 한번 1000달러 정도에서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또 오르고 이만큼 올랐으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1도 안 써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봉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 고점에서 여기에 차이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부진한 거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 정도에서 지지부진한 거 저는 뭐 그렇다고 쳐요. 최근에 와서 정말로 MSTR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반영을 잘 못한다. 그건 맞습니다. 이따가 IBIT 기준으로 볼 건데 이렇게 멀리 놓고 보면요. 상승을 여기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해주냐에 따라서 여기서 또 한 번 상승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디커플링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트를 놓고 봐서 뭐 이제 만약에 디커플링의 시작이라면 매크로하게 봐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손절 라인에서 대응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손절해서 손실 보시는 거, 뭐 양매수에서 만약에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보합에서 끊을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양매수는 추세가 크게 터지면 아래로. 그런데 아까 거기서 제가 놓은 설정 라인에서 다시 리밸런싱을 하든지 아니면 오르면은 가만히 갖고 있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와서 이제 고점
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대중들의 판단이 잘 안 서니까 근데 우선주는 잘 팔렸어요. 기관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MSCR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지금 보시면 1.92% 어제 고점 찍고 1.92% 빠지고 있는데 MSCR이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같이 빠지는 거죠. MSCR은 오히려 더 빠져요. 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뭐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 반영 안 하고 그것도 맞아요. 맞고 요는 그렇다는 겁니다. 움직임은 이런데 나의 매매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IBIT 기준으로 MSCR을 조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쐐기로 그려놨었는데 엄청 많이 빠졌죠.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이 부분은 이제 그리기 나름인데 이 빠진 부분들이 말 그대로 과소평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대중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중들의 반응이 지금 뭐 비트코인이 상승이 지지부진하다 하나,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이제 끝물이다 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15만 불, 20만 불을 간다고 하면은 MSCR은 정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IBIT 기준으로 MSTR, 그러니까 MSTR 기준으로 IBIT, 이걸 거꾸로 한번 봤어요, 역으로. 역으로 봤을 때 보인 부분들이 뭐냐면, 자, 이거는 IBIT 말고요. 어, 비트코인 BTC USD로 볼게요. 좀 길게 봐야 되니까. 네, MSC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MSCR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에요. MSCR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데일리 차트로 보니까 조금 그런데 위클리 차트로 볼게요. 자, 주로 본다고 하면은 21년도부터 봐야 돼요. 21년도부터. 우리가 21년도부터 보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보이시나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MSTR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MSTR이 분모잖아요. 모수가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줄어들어야 MSTR은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저항선을 깨고 올라갔어요. 깨고 올라갔다. 이 말은 지금 요 차트만 본다고 하면 MSTR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요 아래에 저항선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앞선 우리 상승장에 비교해서는 정말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봐왔던 분들 중에 이게 변동성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거죠. 많이 떨어지고 오르든 많이 오르고 떨어지든 변동성이 필요한데 그 변동성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MSCR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의미가 없는 장사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은 뭐 다른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기업들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MSCR이 1등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대중이 받아들이거나 월가가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아직은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움직임도 조금은 지지부진하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좀 파멸적인 상승, 좀 바나나 종 같은 바나나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아래로 이게 뚫고 또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튀어오르는 구간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엠네브 3 구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자, 이렇게 한 번에 튀어 오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락을 해야 MSCR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SCR은 정말 이제 최고의 고통의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엠네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1.44예요. 이제 딜루티드 된 것까지 합치면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단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다 비슷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어제 X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올린 포스팅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포스팅이 뭘 뜻하냐면요. MSCR 주식은 그냥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투자자들한테 어떤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조금 내가 설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스팅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 크레딧 앰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뭐냐면요 신용 증폭이란 뜻이에요. 자, MSCR은 지금 보시면은 회사가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보유 비트코인 수량을 2배에서 4배까지 레버리지 할 수 있다. 자, 비트코인 ETF나 현물 ETF 코인 자체는 이런 레버리지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왜? MSCR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담보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옵션 거래에 이점이 있다. 옵션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자, MSCR의 주식은 옵션 시장이죠. 콜옵션, 풋옵션 말하는 거예요. 100억 달러 이상의 미결제 약정이 오픈 인터레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활발한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스트레이티지는 이거는 변동성을 이용한 카지노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마이클 세일러의 목적이지 이 주식이 사실 위로 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쏘면 좋죠. 이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파생 시장을. 그거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 스트레이티지에 대한 존재 의의가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게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의 보유 수량을 늘리는 거다. 한 주당. 그것도 맞아요. 맞고 그럼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의 P&L이 많이 늘어난다. 미실현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메타인지를 하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야, 근데 그게 오르기만 하지. 혹시라도 세금이라도 더 내는 것 뿐이지. 그걸 팔아갖고 뭘 안 하잖아.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가 일반 대중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이걸 담보로 늘어난 비트코인을 담보로 우선주도 만들고, 이제 커졌으니까, 콜 옵션, 풋 옵션, 그리고 위아래로 치잖아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활발히 해라. 이런 시장을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저한테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저는 왜냐면 비트코인 ETF로 양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쳐야 돼요, 저는. 추세가 한번 빵 터지고 또 조정이 크게 오고 또 빵 터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는 우리 원웨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계단식 상승은 저한테는 안 좋아요. 변동성이 죽은 게 저는 지금 싫은 거지. 비트코인이 이 MSCR이 빌빌대고 못 올라가서 슬픈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원웨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요, 약 300억 달러. 선물 비트코인은 200억 달러 수준에 지금 이제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옵션 시장은요, 이 규제, 세제, 마진, 이런 측면에서 기관이 활용하기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MSCR의 옵션 거래 이점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옵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MSCR도. 그리고 패시브 플로우가 있죠. 우리 나스닥 100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MSCI, 러셀, 이제 1000, 여기 같은 주요 주가 지수가 이제 ETF 연기금 기관에 자동 매수 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들어오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들어와야 되는 그런 한도가 있어요. 이런 게 언제 들어오냐면 얘네도 쌀 때 사요.
또는 올라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매년 뭐 기간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이제 상승할 때 만약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리고 하락이 많이 됐다. 그럼 이제 방어 역할로 또 들어와요. 싸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ETF나 현물 비트코인 자체에는 이런 지수 추종 이런 어떤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비트코인 사는 돈, 뭐 ETF 돈, 뭐 이렇게. 그리고 기관의 접근성이 자 주식이나 회사채 형태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쉽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도 델타 값이 늘어나면 감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숏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공매도로 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짐 채누스가 뭐 이렇게 뭐 MSCI를 숏 치고 비트코인을 롱 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공매도를 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저는 그것도 좋은 작용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래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 주식은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갭을 채웠다. 사실 저는 이 갭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은 언제든 뭐 이 가격대는 다시 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갭을 채운다라는 게 명확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조정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100% 오르는 주식은 없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눈치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이게 막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내가, 이제 내가 먼저 팔까? 네가 먼저 팔까? 이런 거라는 거라고.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MSCI 주식 자본이 35억 달러, 신용 자본 60억 달러 규모의 기관 접근성, 그리고 뭐 배당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전체 규모에서 본다고 하면요. 배당금은 지금 우선주에서 나가는 배당금은 그렇게 크게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배당금은 클래스 A 보통주를 이제 또 발행해서 팔아야겠죠. 그죠? 또는 우선주 또 판 거 가지고 또 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엔진 자체가 클래스 A 보통주를 팔아서 돈으로 이제 뭐 어떤 배당금을 준다든지 뭘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어찌됐건 비트코인 한 주당 사토시가 늘어나면 그만이에요. 그만이고 우리는 그냥 상승하면 상승장 먹으면 되는 부분이고 하락하면은 손절 라인에서 손절하시고 아니면은 저랑 같이 양매수 하시는 분은 리밸런싱 하시고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데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700억 달러, 현물 비트코인은 1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사모펀드 자본의 접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뭐 단순히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을 많이 풀어줘서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 회사에 그것도 우선주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오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상징성이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상징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뒤에서 앞서서 상승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눌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못 쫓아간다라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모았고 올라가면은 상승하면은 이제 P&L 수익이 늘어날 건 명확하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의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죠. 굳이 원인을 찾자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유들이 인간의 광기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광기 있게 붙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이번 연도에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을 와 오른다 라는 부분까지 가서도 스트레이티지가 안 오른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떨어지든지 아니면 위로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옆으로 기면 더 큰 문제라고. 나한테는, 저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채널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도 더 큰 무빙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MSCR도 떨어지는 건 각오해야 돼요. 왜냐면은 MSCR도 많은 비트코인을 모았기 때문에. 근데 또 얼마만큼 떨어지냐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또 뭐 저가 정말 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엠레브가 1로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싼 거예요. 1이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 계산해 봤을 때 한 26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00달러대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기관들이 안 살 것 같습니까? 삽니다.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없어요. 뭐 비트코인이 정말로 막 엄청 많이 폭락을 해서 이, 이 평단가 7만 달러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이 MSCR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갖고 있는 자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뭐 정말 미친놈처럼 MSCR은 뭐 완전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우주까지 날아갈 겁니다. 그냥 무작정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이제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나름의 다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라기보다는요, 저는 뭐 크게 뭐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안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너스 1% 폭락해서 디커플링 된 부분 때문에 저는 기분은 나쁘실 수 있겠지만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루는 소중하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요. 또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합니다.